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과 유전 정보의 전달입니다. 성취 기준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의 조합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는 염색 분체의 형성, 분리, 요거를 DNA 복제, 세포 분열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고,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 감수분열이죠. 감수분열 과정,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을 염색체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주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주기. 주기란 말은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게 주기지 않습니까? 분열을 마친 딸세포, 요 딸세포가 다시 생장해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이 세포 주기는 요 딸세포가 생장해서 다시 분열 마칠 기간을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간기는 세포 주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세포가 요 간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거를 G1S, G2기로 구분합니다. G는 이제 growth, 생장기를 얘기해요. G의 growth 약자입니다. S는 synthesis 약자입니다. synthesis는 합성이라는 뜻이죠. 예. 요 S기에 이제 DNA가 복제된다. DNA가 만들어진다. 합성된다. 그래서 S기라고 합니다. 분열기는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죠. 핵이 먼저 분열하고 그 다음에 유전물질 DNA죠. DNA. 그것이 나눠진 다음에 세포질 분열입니다. 핵분열 먼저 그 다음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나고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포 주기인데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눕니다. 대부분 간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G1기, S기, G2기 이렇게 됩니다. G1기는 이때 이제 세포가 자라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열기에 이제 두 개의 딸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 딸 세포가 G1기에 자라요.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죠? 자랍니다. 세포가 생장한다. 거기가 커진다. 그러면 S기가 됐어요. 신세시스 합성이라는 S기. 뭐가 합성되냐? DNA가 합성된다. G1기에는 이제 그 염색사 상태로 존재합니다. 염색사. 이런 염색체 상태는 분열기만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고 G1S, G2 간기에는 염색사 상태로 실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고 S기가 되면 이 두 가닥이 됩니다. 두 가닥. 이게 DNA면 DNA 이중나선 한 가닥이고 여기는 이중나선 두 가닥이죠. 요게 복제가 한 가닥이 복제해서 이제 두 가닥이 되는 거죠. G2기도 이제 말 그대로 다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이제 합성하고 또 세포가 자란다면 좀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그런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이 들어가죠. 그러면 핵분열이 먼저 염색체가 나눠지는 거죠. 복제된 염색체가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두 개의 딸세포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세포 주기가 되겠습니다. 간기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간기죠, 간기. 간기는 G1기, S기, G2기로 나눕니다. 여기 박사님이 설명했죠. S기는 뭐가 복제된다? DNA가 복제된다. G2기는 설명한 대로 세포 분열이 생장한다. 자, 분열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요거는 이제 세포 분열 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0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포 주기가 이제 진행되지 않죠. 멈춰 있어요, 여기.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 세포 분열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세포들죠. 이게 신경세포라든지 뉴런, 그 다음에 근육세포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분열을 계속하는 게 되죠.
자, 이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몸체자지 않습니까? 체세포. 생물의 생장, 자란다. 그다음에 조직의 재생 과정에서 일어난다. 일단 이제 세포 조직은 이제 세포들의 집합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생되는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동물은 이제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지만 식물은 생장점이 있죠. 뿌리 끝, 줄기 끝, 그 다음에 부피 생장을 하는 그 줄기 부분, 형성층이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분열 조직에서만 일어난다. 핵분열, 이제 이 간기의 세포죠. 간기는 이제 G1S, G2를 거친 세포입니다. 그래서 간기 때는 요 핵막이 있죠. 핵막 안에 핵이 요 핵이죠. 핵막 핵 안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실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실처럼 이렇게 이게 염색사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인도 있고요. 인은 단백질과 RNA가 이제 결합한 상태인데 이 인은 이제 rRNA, 리보소멀 RNA, 전령 RNA, rRNA, 그다음에 리보솜을 합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이 있고 염색사 상태로 이제 유전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중심체라고 합니다. 중심체. 예, 중심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예, 양극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전기 보겠습니다. 전기. 여기 EN이라고 하면 핵상을 얘기합니다. 염색체 수.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죠. 인과 핵막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 인이 사라지고 핵막이 점선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점선 부분이. 그 다음에 염색사,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이제 굵고 짧아진다 이 말이죠. 예, 염색사로 되고,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한다. 요게 중심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극으로 이동하죠. 예, 여기는 이제 양극으로 완전 이동했죠. 예, 양극으로 이동하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한다. 동원체는 이제 염색체가 있으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동원체입니다. 동원체. 그리고 요거 하나, 빗금친 거 하나가 뭡니까? 염색 분체죠. 분체. 예, 여기서 붙이고 여기 빨갛게 염색 색칠랑 빗금친 것도 염색 분체가죠. 요거 염색 분체. 그래서 요 파란 거가 S기에 복제가 돼서 요 빨간 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인데 염색체는 하나인데 요 염색 분체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중기 때는 이제 적도판. 요 가운데는 적도판이라고 합니다. 적도판에 배열이 돼요. 적도판 또는 적도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원체가 방추사에서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나와요. 동원체에 이렇게 부착합니다. 동원체에 이렇게 부착을 해요. 예, 부착을 해서 후기때에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따로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분리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당기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당기면 여기가 나눠지겠죠.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끌려간다 이 말이죠. 이쪽 양쪽으로. 요게 이제 후기입니다. 후기. 예,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중기 때 염색체가 이제 중앙 적도면에 배열이 되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제일 좋죠. 그래서 요때 핵형 분석을 요때 하는 거죠. 핵형 분석을. 염색형 분석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후기의 양극으로 끌려가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었잖아요. 2에는 4였어요. 그죠? 2에는 4, 2에는 4. 분열이 되고 딸세포가 만들어졌을 때도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각각 4개가 있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어요. 예, 말기가 되면 이제 다시 핵막이 나오고 2개의 핵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풀어지고 풀어질 때 염색사 상태로 된다 이 말이죠. 세포질 분열이 시작한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싹 말려 들어가죠. 예, 세포질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탁 되는 거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세포판이 만들어집니다. 네,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2개의 세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이 싹 여기가 말려 들어가죠. 거기서 세포질 함입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함입. 그래서 말려 들어가면서 두 개, 여기가 말려 들어가면서 두 개의 세포로 떨어지게 되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흐릿한 선 같은 게 보이죠. 여기 세포판입니다. 세포판이 생기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되죠. 여기 그 염색체들이 보이죠? 이 부분 핵입니다. 핵 부분이 나중에 핵이 되겠죠. 자,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세포 분열 후 지원기의 세포에 풀어져 있는 염색체 DNA는 뭐의 이중나선 DNA가 하나. 예, 이 지원기잖아요. 요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원기입니다. DNA 상대량을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동원체인데 여기에 하나죠. 한 가닥이죠. 이 전체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하나의 그 DNA죠. 근데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되어 있고, 자, S기가 됩니다. S기 되면 이제 보세요.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S기가 복제되니까 DNA 상대량이 2로 이제 늘어납니다. 이건 복제되는 과정 중간이니까 여기 어떤 부분은 한 가닥이고 어떤 건 여기는 두 가닥이고 여기도 두 가닥이고 두 가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났다. S기를 거쳤다. 그럼 G2기 보세요. 여기 동원체에 몇 가닥 있어요? 두 가닥이죠. 두 가닥. 그래서 S기 염색체 DNA가 복제가 되면 DNA 양은 2배가 되고 두 개의 이중나선 DNA가 되게 만들어요. 두 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G2기에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예, 복제가 되면 2개 된다. 그래서 각각 두 가닥의 각각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 두 가닥의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 예. 이 두 염색 분체는 분열기 후기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됐잖아요. 후기에 염색 분체 분리가 되죠. 그때 전까지는 계속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세포 내의 DNA 양은 S기 이후에 2배로 증가하지만 염색체 수는 불변이죠. 불변. 이게 이제 앞에 방금 전에 본 거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처음에도 2에는 4였어요.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 변화 없고. 분열기에 각 염색체의 두 염색 분체가 붙은 채로 짧고 굵게 응축한다. 그렇죠.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전기 때는 이제 응축되는 과정이죠. 이런 G2기에는 이렇게 실처럼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다 점점 코일링 되는 거죠. 예, 응축된다, 꼬인다. 그래서 이렇게 짧고 굵은 막대 모양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열기에 붙어있던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요거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 파란 거 하나, 요거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염색 분체. 이제 후기에 분리되어 각각의 독립된 염색체가 되며 말기에 응축된 염색체가 풀어진다. 자, 이게 이제 후기에 두 개로 나눠지죠. 양극으로 끌려가요. 예. 그런 다음에 말기에 염색체가 염색사 상태로 이제 다시 풀어지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핵막도 만들어지고요. 자, 핵이 형성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G2기나 분열기 세포보다 DNA 양이 반으로, 그렇죠. 분열이 끝났으니까, 예. 원래 1이었으면 분열 끝나면 다시 말기를 끝나면 1이 됩니다. 예. 1이 된다 이 말이죠. 지원기 세포와 DNA 양이 동일한 두 개의 딸 세포, 그리고 이 상태와 동일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의 다양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생식이라고 하면 암컷, 수컷, 남성, 여성 이렇게 성이 있는 게 이제 유성생식이죠. 생물이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그러니까 유성생식에서는 생식세포라고 하면 정자 난자가 되겠습니다.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분열. 딸세포의 숫자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숫자가 반으로 준다. 감수. 사람은 우리가 앞에 시간에 2에는 46, 46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하죠. 그래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면 46개가 반으로 줄면 몇 개입니까? 23개가 되죠. 23개가 한 세트. N은 23 이렇게 됩니다. 요 2의 의미가 상동염색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감수분열 과정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구분이 됩니다. 요 그림과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이제 요 부분이
감수 1분열에 대한 거고 이 부분이 감수 2분열에 대한 겁니다. 감수 1분열의 특징이 뭐냐?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상동염색체가.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감수 2분열은 그 체세포 분열과 비슷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지만 감수 분열은 두 번을 연속해서 분열하죠. 간기의 세포입니다. 핵막이 있죠. 인도 있고 간기 S기에 DNA가 복제됩니다. 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죠. 그래서 그 코일링이 된다 그러죠. 이제 짧고 굵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림에 보면 이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수로 치면 2에는 4로 보이죠. 이 감수 1분열 전기에는 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상돔염색체지 않습니까? 이 상돔염색체 두 개가 접합, 붙는다는 거죠. 여기도 그림이 이제 보이는데, 상동염색체 두 개가 접합, 붙어서 어떤 염색체를 형성한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이 상동염색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여기가 붙어요. 붙으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동염색체 두 개가 붙어서, 여기 뭐, 요 그림처럼 파란 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빨갛게 그리면 되겠죠. 빨간과 파란거나 상동염색체입니다. 크게 모양 같은 염색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붙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 이가 염색체. 그러면 이제 중기가 되면 중기는 항상 이제 세포 중앙 적도면에 배열이 됩니다. 여기 이제 중앙 적도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배열이 됩니다. 방추사는 여기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뻗어나오겠죠. 예,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이제 배열이 됩니다. 그럼 후계는 어떻게 됩니까? 양극으로 끌려가겠죠. 이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크기와 모양 같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이 부분. 여기가 나눠져서 얘는 이쪽으로 끌려가고 얘는 이쪽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된다.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 염색체 숫자가 반으로 줄어요. 2n이 n으로 된다. 감수 1분열에서 2n이 n. 보세요. 여기 전기 때는 지금 2n은 4잖아요. 중기 때도 분리 안 했으니까 2n이 4. 후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중앙 적도면인데 나눠졌죠. 그럼 얘들은 이 두 개, 이쪽에 하나의 딸세포가 되고 이쪽도 하나의 딸세포가 되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몇 개 있었어요. 염색체 4개 있었는데 여기 세포 하나에 2개가 들어가죠. 4개가 2개 됐어요.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2n이 n으로 반으로 줄어든다. 자, 말기에는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는 거죠. 자, 세포질 함입 들어가면서 2개의 세포로 갈라지겠다. 이제 핵막도 나타나고요.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감수 2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 전기중기 이게 N에서 시작하는 여기 2n이 N 됐으니까 N으로 되는 거죠. N.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됩니다. 세포 중앙에 이렇게 배열이 돼요. 배열돼 있죠 지금. 예, 두 개. 요거 트로다라는 세포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방추사가 이렇게 부착해줘. 방추사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럼 양극으로 끌고 가겠죠. 나눠지죠. 여기 봐요. 두 개가 이쪽으로 가고 이제 두 개 이쪽으로 가고 두 개가 위로, 두 개는 아래로 이렇게. 예, 여기도 뭐가 분리됩니까? 요런 염색체죠. 이런 염색체.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가 예, 복제됐으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하죠. 여기가 나눠져요. 까만 걸로 할까요? 여기가 나눠지면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파란 거는 빨간 거는 이쪽으로 가죠. 이게 뭐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 분리다. n이었으니까 n으로 되는 거죠. 두 개가 두 개. 원래 두 개였죠, 두 개. 염색체 두 개였는데 나눠져도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말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몇 개의 생식세포가 결국 만들어져요. 네, 정자와 난자라고 하면 4개의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입니다. 분열 장소, 동물은 몸 전체에 일어나고 식물은 생장점, 뿌리 끝, 줄기 끝, 형성층에서 일어난다. 동물은 정성환소, 식물은 꽃밥과 밑씨. 딸세포 수는
세포 분열 한 번 분열하죠. 1회 분열하니까 딸세포 2개. 감수 분열은 2회 분열하죠. 그러니까 4개가 되겠습니다.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죠. 그걸 핵상으로 표현하면 2n은 뭐가 된다? 2n이 되고 감수 분열은 이제 반으로 줄여져. 그래서 2n이 n으로 되고 DNA량 변화는 보세요. 밑에 표를 잠깐 볼까요? 처음에 이제 그 지원기, 감기 때 DNA량을 2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분열기를 거쳐도 DNA량 얼마예요? 같죠? 네, 그래서 DNA량 변화는 불변,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제 감수 분열은 반으로 줄여져요. DNA량은 처음에 2였어요. 그러니까 복제됐으니까 4 됐죠. 4. 근데 한 번 분열, 그러면 2 되는 거죠. 4에서 2. 또 한 번 분열, 그럼 1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2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1이 됐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진다. 그래서 DNA량은 분열할 때마다 줄어들어요. 예, 2에서 복사 4였잖아요. 한 번 분열하면 2가 됐죠. 4에서 2. 또 2에서 한 번 더 분열하면 1이 되죠. 분열할 때마다 DNA량이 줄어든다. 분열의 의의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중요성을 의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중요성이 뭐냐? 생장, 자라게 하고 상처 난 곳을 재생하고 또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감수 분열은 이제 자손의 염색체 수를 일정 유지한다. 46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이게 생식세포, 정자 난자를 만들면 정자 난자에 들어가는 염색체 수가 23개잖아요. 정자의 23개, 난자의 23개. 그럼 이것이 수정이 되면 다시 몇 개가 돼요? 46개가 되죠. 그러니까 자손이 계속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손의 염색체 수는 46개, 46으로 항상 일정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감수 분열 없이 수정이 일어나면 내가 46개, 그러면 나와 결혼한 아내도 46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92 늘어나죠. 또 그 자손은 92 더하기 92 하면 또 늘어나죠. 이러면 염색체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염색체 수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종이 아닌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손의 염색체가 일자 유지되는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의의가 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방금 전에 본 그림을 조금 더 좀 이제 그림을 조금 더 모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좀 그리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장에 감수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상동염색체가 배열되고 분리되는 방법에 따라 염색체 조합이 달라진다. 상동염색체의 대립인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었죠.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에 관한 같은 염색체인데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빠. 하나는 누구한테? 엄마.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당연히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다르죠. 이게 이제 배열될 때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배열되는 과정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요. 자, 가능성 1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파란 게 이제 다 왼쪽 편에 배열되죠. 빨간 거는 이제 오른쪽에 배열됐고, 요런 식으로 이제 배열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란 거를 아빠한테 받은 거라고 칩시다.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가 왼쪽 편에 쫙 배열되어 있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는 오른쪽에 딱 배열되어 있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뭐 무조건 아빠한테 받은 건 왼쪽에 배열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파란 거가 왼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 파란 거는 요 세포로 다 들어가고 빨간 거는 요 세포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수 제2분열이라면 요렇게의 뭐 정자나 난자 같은 생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두 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한쪽에 파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파란 거 아니고 그쪽 왼쪽 편에 파란 거 이거 오른쪽 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감수 2분열을 마치면은 이번에는 이제 아빠한테 받은 거랑 엄마가 섞여버리는 거죠. 여기는 안 섞였는데 왼쪽 편은 안 섞였는데 여기는 섞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조합이나 두 번째 조합에 안 나왔던 새로운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 중앙 적도면에 이 염색체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생식세포 조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생식세포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 생식세포가 수정을 했을 때 또
더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가 적도판, 중앙적도면에 배열되는 과정 방향은 독립적이고 무작위적이다. 그렇죠.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감수분열로 염색체가 분리되어 형성되는 생세포의 유전 다양성은 2의 n가지다. n이 뭐냐? n은 상동염색체 쌍의 수입니다. 네, 상동염색체 쌍의 수가 2의 n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상동염색체 쌍이 몇 쌍이에요? 23쌍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 가지 유전적 다양성? 2의 23승. 2의 23승 860만 가지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생식세포, 정자든 난자든 생식세포가 23쌍이니까 걔가 만들어내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이 몇 가지가 나왔다? 860만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2의 23승까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건 2의 23승 860만 가지. 그 다음에 그 나의 배우자가 만들어내는 860만 가지의 또 이 조합, 그것이 이제 곱해지면,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수정되어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다양성은 2의 23승 곱하기 2의 3승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64조? 예. 64조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예. 그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합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여기는 뭐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교차라는 게 고려가 안 돼요. 교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 적도면에 이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될 때 요 아빠한테 있던 유전자 일부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있는 유전자 일부가 아빠한테 이렇게 싹 바뀐다고요. 유전자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교차라고 합니다. 교차. 이런 것까지 발생하게 되면 교차 한 번 일어났다 곱하기 2 되는 것이 또 여기다가.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또 조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이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나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개체가 나오기 어렵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세포 주기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세포질 분열,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